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루페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맥주 먹으면서 리뷰해보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먹어볼 맥주는 라트라페 쿼드루펠입니다. 이 라트라페라는 양조장은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양조장이고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맥주입니다. 이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맥주는 이제 수도원에서 만들어지는 맥주들을 일컫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, 이 라트라페라는 양조장은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거든요. 트라피스트라는 맥주도 그렇고, 이 맥주의 용량은 330ml고 알코올 도수는 10도입니다. 꽤나 높은 도수죠.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따랐는데, 이 트라피스트 계열들의 맥주는 꼭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아직 다 따르지도 못했는데 330ml인데 일단 색깔을 보시면 굉장히 좀 뭐랄까 맛있어 보이는 호박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습니다. 아예 불투명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불투명한 편에 가까울 것 같고요. 향에서는 알코올 도수가 10도다 보니까 조금 알코올 냄새가 있기는 있고요.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 진득한 향, 굉장히 구수한 향, 뭐 이런 굉장히 진한 향들이 올라옵니다. 과실향 같은 것들도 좀 섞여 있고. 그럼 마셔보겠습니다. 다들 건승하시고. 일단 첫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맥주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알코올 도수가 10도다 보니까 알코올 펀치가 조금 있기는 있어요. 이렇게 딱 입에 넣으면 도수가 좀 있는 맥주구나 하는 게 이제 좀 느껴지고, 그리고 또 굉장히 진한 과실향, 약간 건포도 또는 이제 건자두 계열의 이제 강력한 향이 이제 좀 올라오는데, 제가 전에도 이 트라피스트 계열의 맥주들을 이제 리뷰를 했는데, 이 쿼드루펠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라피스트 계열 중에서 이제 도수가 가장 센 맥주들이거든요. 제가 트라피스트 계열은 그런 맥주들만 이제 일부러 골라서 먹었는데, 이 알코올의 강력함이나 이 과실 향이라던가 아니면 이 어떤 진득하게 올라오는 그런 복합적인 향들이 굉장히 좀 이제 최상위권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다시 먹어봐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맥주다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즐기는 그런 맥주들 말고, 맥주에 대해서 좀 진짜 자세히 알고 싶다, 여러 가지 종류들의 맥주들을 좀 이제 다 먹어보고 싶다, 제대로 만들어진 맥주들,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다 좀 먹어보고 싶다,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이제 트라피스트 계열의 맥주인데, 솔직히 맥주들을 이렇게 다 먹어보면 종류들이 굉장히 많지만, 근데 이제 어떤 그런 큰 틀에 있어서 이제 분류가 되는 맥주들 중에 좀 뭐랄까 다른 맥주들하고 겹치지 않는 맥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트라피스트라는 맥주가 맛이나 풍미에서도 그렇고 만들어지는 방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아이덴티티가 있기는 있습니다. 이 트라피스트라는 맥주가. 이 트라피스트라는 맥주는 원래는 이제 일반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은 맥주였습니다. 옛날에 유럽에서는 이제 수도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수도원 안에서 이제 양조장을 두고 그 수도승들끼리만 먹는 맥주들을 이제 만들었거든요. 근데 그 맥주들을 이제 수도원 같은데 이제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씩 나눠주면서 이제 맛을 보게 했던 거죠. 이제 대접 차원에서. 근데 그게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굉장히 신성시되고 좀 이제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맥주들의 위치에 오른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가짜들이 양산이 됐습니다. 사실은 뭐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맥주가 아닌데 뭐 수도원 맥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속된 말로 짭들이 판을 치니까 이제 이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열받아가지고,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, 이거 진짜 수도원에서만 만드는 맥주들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진짜 트라피스트를 만드는 수도원들의 수도승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.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고 진짜 수도승들이 만드는 맥주만을 트라피스트라고 명명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의 양조장들이 선택이 되고,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들만이 붙일 수 있는 마크가 생깁니다. 여기에도 이제 붙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인증 마크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조건들이 있어요. 트라피스트라고 불릴 수 있는 맥주들은.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자면 뭐 첫 번째 뭐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만들어야 된다, 뭐 아니면은 뭐 너무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, 이득은 뭐 수도승들한테만 돌아가야 된다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
법칙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라트라페라는 양조장이 원래는 이제 트라피스트에 들어갔었는데 한번 쫓겨났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기업한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맥주 제조를 이제 맡겨버린 거예요. 다른 트라피스트 만드는 이제 양조장, 그러니까 수도원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라트라페를 이제 쫓아내버립니다. 트라피스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양조장에서. 근데 이제 트라피스트라는 이름을 뺏겨버리면 사실은 이걸 사 먹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뭐 맛은 있지만 또 이제 또 그런 정통성, 헤리티지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트라피스트 계열 맥주에서. 그래서 이제 라트라페에서 그 협회에다가 우리 그런 거 아니다. 니들이 오해하고 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이빨을 치면서 이제 수도승들이 이제 맥주 제조에 좀 더 참여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노동 시간도 늘리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다시 트라피스트라는 이름을 다시 쓸 수가 있게 된 겁니다. 근데 이제 이 라트라페는 사실 수도원 맥주, 그러니까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 이제 생산량도 굉장히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뭐 하여튼간 조금 이제 상업화가 많이 된 트라피스트인 거죠. 제일 많이 된.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맛은 있습니다. 이 맥주의 원재료명을 보면 물, 메가, 포도당, 시럽, 효모, 설탕, 홉 이렇게 쓰여 있는데, 그러니까 당을 굉장히 많이 넣은 것 같아요. 실제로 단맛이 조금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. 근데 이 트라피스트를 만드는 이제 제조 공법은 이제 만드는 양조장들, 그러니까 수도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만드는 수도원마다 이제 조금 이제 매력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제가 그동안 트라피스트 리뷰를 몇 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건 이제 시메이가 있고요. 시메이 블루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로슈포르도 제가 리뷰를 했었습니다. 하여튼간 시메이랑 로슈포르도 트라피스트 인증을 받은 진짜 이제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맥주고, 이 라트라페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뭔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메이랑 로슈포르보다는 조금 뭐랄까 부담이 덜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드네요. 물론 이제 다 같은 이제 도수가 가장 높은 쿼드루펠 계열의 이제 맥주들을 놓고 봤을 때 얘기입니다. 맛 자체가 그렇게 막 부담스럽고 뭐 복합적이고 막 어렵고 막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하여튼간 저는 이 트라피스트 계열의 맥주를 공부하고자 이제 조금 더 많이 알아가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편이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트라피스트 계열의 맥주는 맛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트라피스트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그 양조장들이 쭉 나오거든요. 몇 개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맥주들을 좀 이제 위주로 구매를 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 먹어본 이 라트라페 쿼드루펠은 트라피스트를 만드는 이제 수도원에서 만드는 맥주들 중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맥주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접근성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맥주였습니다. 퀄리티가 높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루페로였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